안녕하세요. 아이가 달라지는 엄마의 말 저자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아이가 어떤 일이든 자신이 먼저 해야 하고 이겨야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버튼 누를 거야. 그리고 아이가 먼저 누르지 못하게 되면 막 악을 쓰고 울거나 또 엘리베이터에 그냥 누워버리기도 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데 졌다면서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울고불고 이처럼 아이들이 지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 경우에 부모님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1등,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를 보면 혹시 우리 아이가 이기적인 아이로 크면 어떡하지?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로 염려가 되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든지 1등에 집착하는 아이, 그 원인과 적절한 양육 코칭법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무조건 이기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 원인은 아이의 내적 동기와 호기심입니다. 아이는 성장과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발전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늘 이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주변 환경의 영향입니다. 아이들은 가족, 친구, 또 미디어 등을 통해서 승부욕이나 이기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기고 최고가 되려는 욕구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면서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잘한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들으면서 자라게 되죠. 이 때문에 실패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만 4세가 넘어가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승패가 명확히 보이는 상황에서 잘했어, 괜찮아, 처음 했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런 말은 아이에게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이미 졌다는 걸 인식하는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항상 이기고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아이는 이 스스로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는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도 서툴고 이러한 감정을 극복할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화를 내고 떼쓰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기고 싶어하는 아이를 위한 10가지 양육 코칭법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기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 주세요. 공감을 해 주실 때는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 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리고 나쁜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엄마나 아빠도 친구들에게 지거나 최고가 되지 못했을 때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든 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하실 일입니다. 두 번째, 노력과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아이가 성취감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충분한 공감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게임을 하는 것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물어봐 주시고 그 과정이 충분히 즐거웠다면 그것은 이긴 것과 진 것에 상관없이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과 공동체 의식 강화입니다. 아이에게 협력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협동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배우게 되면 아이가 이기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덜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포기와 실패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이가 이기는 것에 집중하는 동안 실패와 포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실패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는 성장과 학습의 한 일부다. 그래서 아이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것의 범위를 설정해 주세요. 아이의 생각과 행동에서 내가 우선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내 것에 대한 것과 남의 것에 관한 소유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실한 내 것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이후부터는 아이 스스로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집안의 물건, 영역, 아이가 선점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익숙한 집 밖의 장소에서도 실천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마트, 또 병원 등 이런 공공장소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행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 등에서도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안 돼보다는 잠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돼라는 말은 행동을 제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좌절감과 동시에 반항심 또한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이라는 단어는 아이의 행동을 잠시 멈추고 아이의 행동을 스스로 아이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입니다. 멈추고 우리 같이 생각해서 행동해 볼까? 이런 의미로 아이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일시 스탑 시키는 거죠. 아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강압적인 양보보다는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아이가 만족감을 느낀다면 강압적인 방법으로 양보를 요구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 스스로 실천하려는 마음을 먹기 전에 부모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양보를 하게 된다면 아이는 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소윤이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코칭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먼저 하는 순서를 설정해 주세요. 인간은 본능적이고 직감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빨리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먼저 하는 순서를 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 활동에서는 A가 먼저 하고 B 활동에서는 B 아이가 먼저 하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행동하게 되면 서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가지지 않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서로 공평하게 순서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그 활동 속에서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다양한 경험과 관심 분야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관심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또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과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아이는 휴식과 균형이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쉬어가는 시간,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아이가 몸과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또 건강하게 판단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먼저, 내가 최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아이,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욕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이에게는 내것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제한적 의미의 안돼보다는 잠깐만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 또 아이의 속마음을 온전히 바라봐 주시고 부모가 먼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자아 형성과 성장을 위한 지지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음키움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